안녕하십니까. 한 달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번 달은 평화통일연합 15주년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gen사의 기념관, 헌정기념관에 오셔서 참석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지난번에 평화통일연합이 왜 일본에서 생겼느냐 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고 일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주시고, 또 그렇게 충분 설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과 한국에 무역 마찰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78일 만에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하고, 또 오늘은 6일째 또 미사일을 발사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신문 지상을 통해서 다 듣고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 조그만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들이 세계 이목이 중심이 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시 한 수가 생각이 납니다. 그 척하 항전을 주장하다가 청나라로 끌려간 김상헌 대사, 김상헌 대신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조 판서로 그 직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시조에 보면은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얼뚱말뚱하여라. 이제 삼각산을 보고 또 한강수 보면서 떠나는 그 마음,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지만은 시절, 그 때가 너무 수상하고 어수선하고 또 생각이 많아 조국을 떠나게 되지만, 이 떠나고 나면 다시 올 수 있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시 내용처럼 오늘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고, 그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평화통일연합 회원입니다. 원래는 이 평화통일연합 그 해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자료에 의하면은 제1번 조선인 연맹이라고 해서 210만 명의 회원인 하나의 단체가 1945년 10월 15일에 됐는데, 이것이 남북이 갈려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1945년 11월 16일 날 조선 건국 촉진 청년 동맹회에서 건청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됐고, 그래서 1946년 1월 20일에는 신조선 건설 동맹 이렇게 해서 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고, 1946년 10월 3일에는 제1조선인 거류 민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1948년 9월 28일은 제1번 대한민국 거류 민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1994년 4월 20일이 제1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이 등록이 되고, 거기에 가서 모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번 조선인 연맹 210만 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1949년 9월 8일 GHQ 해산 명령을 받고
64만 7,006인이 이 해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51년 1월 제1조선 통일민주전선을 1951년에 만들기 때문에 민단보다는 결국은 나중에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1955년 5월 25일부터 제1번 조선인 총련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일명 짧게 말하면 총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가 사상이 다르고 그 나라의 한쪽에는 남쪽으로 한쪽은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반목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일본 38도선이 없는 나라에 생겼습니다. 그런 속에서 문선명 총재께서 일본에서 유학 생활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이 남북 통일이라는 책자 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오자가 하나가 있는데 신조선 건국 동맹 다음에 1946년 1월 20일이고 그 다음에 밑에가 1945년 10월 3일이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1946년 10월 3일 이 45년도가 46년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제1번 조선인민 거루 민단이 탄생하게 되죠. 이게 책자가 이제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한 10,000권 정도가 판매가 됐고 지금 제가 이 인터뷰 하기 전에 들어보니까 5권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자를 읽으면은 왜 평화통일연합이 일본에서 생겨났는지 하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제1동포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은 보면은 민단 이 70년사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민단 70년사에 보면은 제1동포가 걸어온 발걸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민단들이 고생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 책을 만들 때 오공태 단장님, 중앙단장님이 만드시고 이 대사님이 계실 때에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참 이 책을 읽어보면은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조국 해방과 제1동포 사회부터 쭉 해서 우리의 조선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글을 어떻게 가르쳤다든가 이러한 모든 것이 있고요. 조국과 함께 새마을 운동, 새마음 심기, 새마음 운동 이러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통일연합은 이렇게 민족 정신, 선배들이 걸어오신 그 길 이러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읽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총련에 계신 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고 또 오늘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총련들이 걸어온 발자취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 한편 생각해 보면은 한일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평통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민간인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은 생각하고 또 우리 동포들끼리 모일 수가 있고 각자 북쪽에 남쪽에 일본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남북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남북을 중심하고 동북과는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평화통일 회원들이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게 도표로 설명했지만 결국은 민단과 족천연이 있는데
이분들이 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평통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온 것을 계승 발전하고 하동을 하는 자리를 연출하는 것이 평화통일연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일본하고 한국의 마찰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대신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하여 전후를 맞이하여 아마 50주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쓰니까 다카미 에토 일본 총무처 장관이 일본 식민지 시절에 좋은 일도 많이 했다 해가지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장점인 수석과 그 회담이 끝난 후에 일본을 버릇을 일본에 대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치게 놓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했으니까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고치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았는데, 결국은 일본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진 것이 아니고 더 강화가 됐고, 일대 자민당에서는 오히려 독도에 대한 그 법에 이제 강화됐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IMF가 오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국제라는 것은 결국은 힘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원칙이나 어떤 선이나 이런 것은 국내 문제에서 되지만은, 국제라는 것은 규약과 어떤 힘으로 배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들이 민간인 단체이지만은 조국을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 될 수 없겠느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일본과 함께 화합하고 그렇게 해서 참 통일의 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국 사람끼리는 잘 안 되는 부분을 일본 분들하고 하나 되다 보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 총재께서 2004년 7월 4일 날 미국 독립 기념도 되고 또 7.4 공동성명 한 날도 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을 책정하셔서 평화통일연합 15주년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연합의 15주년의 인사 말씀을 김명학 회장님께서 하시는데, 이 내용을 가만 보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왔다 하는 것이 잘 내용이 들어있고, 여기에서 보면 전직 회장님들의 인사 말씀도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각경 회장님도 계시고, 또 한국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축하의 인사말도 왔습니다. 또 일본 참여원은 여기에 글을 직접 쓰지는 않으셨지만은 또 저희들 대에 오셔가지고 빛내주시고, 또 일반 재단 법인 국제하이웨이 재단 회장 도코노 에이지 선생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UPF 자편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타 종교 구지님도 우리에게 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되기까지는 1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역대 회장님의 얼굴에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분들을 중심 삼고 창설문 취지문에 의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저희들 이 책을 읽게 되면 창설문의 취지문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여러분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민당과 총련이 하나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종교와 종교가 같이 교류하게 하고, 또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그런 화합했던 것이 기타조선에게도 그리고 코리아에게도 알려져서 이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하게 될 수 있는 그 작업을 조청년 사람과 민단 사람이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것이 평화통일연합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번 달에 심포지엄에서 제가 5G를 중심 삼고 중국 하이웨이 설명을 했는데 그때가 무슨 대회냐면은 아시아 GQ라는 아시아 경제 발전 문화 페스티벌에 참석해 가지고 5G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시로 이신이 가서 38도선 기쯤에 이수연상 이분이 신옥고부에서 참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희생당했는데 시로 이시가 센다이 그쪽에 가기 전에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한국의 38도선하고 같기 때문에 그게 분들이 이분을 모셔가지고 남북이 하나가 돼야 한다 하면서 5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연하게 보니까 가보니까 총영사님도 오시고 그 시의 관계자님들 오시고 그래서 같이 했는데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 대신으로 다른 분이 오셨지만은 내년에는 꼭 참석하겠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희생된 사람이 이 수연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분도 함께 사람을 구하다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매화구 그러니까 남에게 기창고 성가시게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수연 상만 이게 일회비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세요 하는 부모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사건이 한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사건이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대학원생이니까요. 그 유학생으로서 참 돌아가셨지만은 정말 양국을 묶는 그런 숭고한 일을 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올 때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올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참 한일 양국을 위해서 참 수고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둑대회도 했습니다. 이 바둑대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민단하고 조청년이 만나는 일이 이 바둑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일본 사람도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바둑을 통해 수담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데올로기를 넘고 정과 정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 분이나 2회째인데 세 사람이 8분이나 오셔가지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 이번에 평화통일연합 15주년에 태권도 시범을 보였는데 태권도의 도다시에서 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참석하게 되고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옛날에 태권도 배우던 이야기도 하고 태권도 시합을 하는 걸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하면서 결국은 한국에서 오시고 축사를 하는데 꼭 올해는 국회의사당에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 그게는 국회의원의 사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하게 됐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한일 양국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국회의원도 그 마음이 있고
또 보통 우리들도 그 마음이 있고 일본 사람들도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서로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야나기 모토 참모인이 오셔가지고 문선명 총재의 감정도 있고 한학자 총재 만났던 이야기나 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평화통일연합이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지쿠리 회장님께서도 평화대사 임명을 했어요. 야마나카상이라든가 가테랭고 가이조라든가 태권도라 정년 태권도 사범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참 우리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남북만이 잘 되자는 것이 아니고 일본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밝게 갈 것이냐, 미래를 밝은 청사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반일 종족주의란 말이 나오는데 과연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제가 주문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 책에 대한 설명을 못 하지만은 월간 조선 8월에 보면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하고 일본이 잘한 건 잘했고 또 우리들이 좀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 나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팠던 식민지 시대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발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나 중국 비행기 그리고 또 일본도 비행기가 떴고 독도를 침공했는데 그 내용 이 책에 한중일 힘의 대전이라는 책을 보면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받아주면서 한반도라는 것은 대륙하고 해양 세력, 그러니까 전제 국가하고 자유주의 국가 이 대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이냐는 그 내용이 잘 전해져 있습니다. 한중일 힘의 대전환을 보면서 일본 민족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나가야 된다는 요지의 글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평화통일연합이 이웃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한일 양국에 또 뿐만 아니라 남북이 통일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속에 있다 보니까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한국에서 일본 대중문화 원행이라는 책을 사왔습니다. 옛날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일본 문화를 공부해야겠다 생각해서 한국 롯데 백화점 밑에 책방이 있는데 거기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일본어로 보면은 일본 문화의 원형, 니혼 분가노 겐케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일본 문화를 잘 아시지만은 한 번 정도 다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게 요즘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한국 학교의 교장으로 계셨는데 한일 역사의 재발견하자, 그 공부해야 하자 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우리 민족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런 질문을 들을 때는 설명하기 힘들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대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분의 얘기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이해가 가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9월 달부터 공부회를 하고자 하고 8월 달에는 또 역사 탐방이라 할까요? 그렇게 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평화통일연합이 뭘 하느냐? 결국은 양국이 하나 돼서 밝은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해야 하는데 그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참 뜻깊은 거는 이분이 오셔서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뜻 있는 분들은 성악 빌딩 1층에 오시면 앞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역사 공부, 우리나라의 역사. 예, 그렇게 해서 그분이 김덕영 분이라고 하는데 참 항상 후학도를 가르치시다가 이번에 나오셔서 역사 공부회를 만들겠다. 많은 학자하고 연결이 있고 또 일본 학자나 또 한국 학자나 이런 걸 정리해서 커리큘럼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김덕영 교장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이분과 함께 교토로 가서 역사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있으면 저희 평화통일연합에 연락해서 한번 같이 가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평화통일연합이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이웃나라 일본과 하나 돼서 그 민당과 조천연이 합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조국에 그들이 생각하는 조국에 이런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통일,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그 세계를 알려주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전국연합의 해장단 회의를 2006년도 1월 31일 평화통일연합에서 했는데 제6회 6연합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2만 명을 모셔야겠다. 근데 2만 명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1만 명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 제일 동포들이 참 문선명 총재님은 돌아가셨지만 한학자 총재님을 모시고 참 대회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보니까 우리 국장님들 많이 젊었어요. 저는 이 사진에는 없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전부 계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 이 구마모 회장을 김상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연계가시고 이쪽 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분도 많이 몸이 불편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길지 않는 가운데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화합 운동을 하고 또 역사 공부를 같이 하고 후손들에게 참 싸우지 않고 하나 돼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평화통일연합의 내용입니다.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은 문선명 총재께서는 남북 통일은 동경에서부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들이 전부 통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반갑습니다 하고 또 만납시다 하는 그런 운동 자체가 참 통일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 달을 보내시고요. 또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징용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징용 문제는 지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평등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일본 사회에 살면서 이 평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데 다음 달에는 이 평등을 놓고 어떤 분이 질문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